주기함수부터 봅시다. 백 160페이지.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가능하면 진도를 계속 나가게끔 승민이가 따라와 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숙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 풀어서 채점해서 질문수를 최소화해서 와야 됩니다. 승민아, 네, 이해하지? 응. 그래야지 네, 다 나가, 진도를. 아니면 다 못 나가. 함수의 정역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뭐냐면 주기 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fx나 fx 플러스 p나 똑같다. 주기함수다. 주기함수 뜻이 뭐니? 주기함수 뜻이 뭐야? 음, 어떤 걸 주기함수라고 하죠? 주기적인 주기적이다. 그게 무슨 말이지? 주기적이다. 반복, 반복된다. 맞아요. 주기함수란 뜻은 뭐야? 일정한 모양이, 일정한 모양이, 일정한 그래프라고 합시다. 일정한 그래프가 반복되는 경우야. 일정한 그래프가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한다? 주기의 함수라고 한다.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절대값 함수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x의 범위가 2야. 근데 이와 같은 모양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네. 이렇게. 왼쪽도 이렇게 반복되네. 이렇게 반복되는 거.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주기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함수를 뭐라고 한다? 주기함수라고 하고, 그럼 기호는 어떻게 쓰느냐? 이 그래프는 한 주기가 여기서 여기까지죠. 모양이 반복되는 한 개 영역을 한 주기라고 합니다. 그 한 주기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2죠. 주기가 2야. 주기가 2라서 쓸 때는 f의 x 플러스 2는 fx다.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뭐야? 주기함수에 대한 표현이야. 자, x값에다가 2를 더한 값도 y값이 언제나 같다는 거야. 자, y값이 같은 거를 쭉 해보면, 자, 여기 있는 값이나 2를 더하면 여기죠? 이 값이나 같다는 거야. 또 2를 더하면 여기죠? 여기나. 또 2를 더하면 여기죠? 또 2를 빼도 돼. 여기에서 이제 2를 빼면 여기죠? 또 2를 빼면 여기죠? 이와 같이 2를 더하거나 2를 빼거나 그래서 이씩 더해지면 y값이 언제나 같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기가 2인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소값이 주기가 2란 얘기죠. 주기가 4다 그래도 상관없죠. 여기 있는 거에다가 4를 더하면 여기가 되지. 그래도 y값이 같죠. 주기가 4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주기함수를 얘기할 때는 최소인 양수를 얘기해 주는 거야. 최소인 양수가 p일 때 그럴 때를 f의 x 플러스 p는 fx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다? 주기함수식이야. 주기가 p인 주기함수다. 또는 f의 원래는 정확하게는 t자를 씁니다. 이렇게. t가 이제 뭐 보통 이제 텀을 얘기하니까 주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주기함수를 나타내는 시간 대표적인 식이 이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이거는 주기함수다.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최소의 주기는 2다. 최소의 주기는 p다. 최소의 주기는 t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주기함수라고 한다. 설명 이해됩니까? 음, 자,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일정한 그래프가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한다? 주기함수라고 한다. 왜 주기함수가 먼저 나왔을까? 모든 삼각함수는 다 주기함수야. 그래서 주기함수를 먼저 설명하는 거야.
일정한 숫자가 그래프가 반복된다. 그런 걸 주기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반복되는 한계 구간을 주기라고 한다. 자, 됐죠? 네. 오케이. 자, 주기함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fx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야.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도 일정한 그림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렇죠? 그럼 주기가 얼마다? 1이죠, 1. x 구간이 1인 게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래서 이거는 주기가 1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어떻게 쓴다? fx는 f의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줘요. 주기가 1인 주기함수다. 이 뜻이야. 그래서 주기가 1인 주기함수다. 식으로 이렇게 쓴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여기는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야. 자, 이 그래프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절대값 함수야. 절대값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이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근데 여기서까지가 뭐야? 2죠, 2. 그렇죠? 그래서 주기가 2인 주기함수다. 이렇게 씁니다.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 fx는 f의 x 플러스 2다. 이렇게 쓰는 거야. 아, 주기가 2란 뜻이구나. 이 뜻이에요. 이해되지? 주기가 2인 주기함수다. 그래서 이제 주기함수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삼각함수 그래프야. y는 sin x, 코사인 x, 탄젠트 x.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기본적인 함수에다가 a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그 다음에 x에다가 b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또는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되니? 이제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삼각함수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금방 배웠던 주기성이야. 주기가 얼마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최대 최소입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최대값이 얼마니? 최소값이 얼마니?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칭성이야.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뭐에 대한 대칭이니? 원점 대칭이니? Y축 대칭이니? 이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칭성입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야.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야. 자, 우리가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려라. 사인 세타. 그럼 사인 세타는 뭐니? 정의가 빗변분의 높이죠. 빗변분의 높이인데 여기 있는 분모, 빗변의 값을 1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단위원에서 삼각함수를 계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단위원에서 삼각함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자, 이게 반지름이 1인 원이야. Y축, X축. 자, 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각이 세타야, 이렇게. 그러면 반지름이 1이니까 여기 있는 빗변의 길이가 1이죠. 그러면 사인의 값은 빗변분의 높이인데 빗변이 1이니까 높이가 사인 값입니다. 그러니까 각이 움직이면 세타가 이만큼일 때 사인 값은 이거예요. 이게 뭐야?
사인 세타 값입니다. y가 이거란 얘기죠.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사인 값입니다. 그러면 각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각이 커지면 높이도 커지죠. 높이가 이만큼이 되지.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높이도 커져요. 어디까지? 90도까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각이 커지면 높이도 커집니다. 그래서 자, 빗변이 이럴 때 이 높이가 뭐다? 사인 값이야. 이 높이가 사인 값이야. 그럼 이 높이에 대한 요 높이에 대한 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게 사인의 그래프야. 그래서 자, 만약에 여기가 30도라고 합시다. 30도라고 하면 이 높이 있죠? 이 높이가 여긴 거야. 여긴 거죠, 여기. 높이가 여긴 거야. 30도일 때. 그 다음 여기를 60도라고 합시다. 60도일 때 높이, 그게 이건 거야. 이거. 이 높이. 그 다음에 90도일 때, 직각삼각해서 90도일 때는 높이가 1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1 되는 거죠. 90도일 때 1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90도가 넘어가. 90도가 넘어가면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더 작아지죠. 90도일 때보다. 이제 높이가 또 점점점 작아져요. 각이 커지면 높이가 점점점 작아져서 180도일 때는 0이 되죠. 그래서 높이가 점점점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180도일 때는 0이 된다. 그 뜻입니다. 자, 180도가 넘어가. 그럼 이제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되죠. 자, 이때 높이는 뭐가 돼?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음수 이만큼이야. 자, 각이 여기면 높이가 이만큼이죠. 음수에서 이만큼이야. 270도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270도가 넘어가면 또 다시 높이가 줄어들죠. 절대값이. 요만큼이 되죠. 요만큼. 그 다음에 마찬가지. 각이 이만큼 오면 또 높이가 이만큼이 되죠. 그리고 360도가 되면 높이가 또 0이 됩니다. 이렇게 돼. 그럼 360도가 2파이니까 2파이를 주기로 해서 0도에서 2파이까지의 그림이 또 한 바퀴 돌면 반복되죠. 또 한 바퀴 돌면 반복되겠죠. 그래서 주기가 2파이가 되는 거야. 자, 이게 뭐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y는 사인 세타, 뭐 y는 사인 x라고 합시다. 각을. y는 사인 x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 대한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대한 특징이야.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가 주기죠, 주기. 주기는 우리가 보통 t라고 씁니다. 주기는 t인데 이게 얼마다? 2파이다. 주기는 2파이다. 360도라는 얘기지. 한 바퀴가 360도니까 360도 한 바퀴를 주기로 해서 반복된다. 자, 2번 최대값이 얼마니? 최대값. 자, 우리는 보통 최대값을 라지엠이라고 쓰죠. 최대값이 얼마니? 최대값 1이죠. 높이가 가장 클 때 1이죠. 최소값이 얼마니? 최소값. 최소값은 스몰 m이라고 하죠. 가장 작을 때는 얼마니? 가장 작을 때는 270도일 때 마이너스 1이죠. 270도일 때 마이너스 1이 최소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와 같은 함수는 뭐에 관한 대칭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사인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은 여기죠.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은 여기죠. 모든 점들이 다 원점 대칭이야. 그래서 사인의 그래프는 뭐에 대한 대칭이다? 원점 대칭이다. 원점 대칭. 자, 이게 y는 sin x의 그래프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뭐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거야? 높이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거야. 높이를 가지고. 자, 한번 정리해 주세요.
자, 승민아 됐지? 네. 음, 자, 이제 하나 더. 이와 같은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 지금부터는 이제 승민이가 뭐를 해야 되냐면 삼각함수 그래프를 배웠으면 그래프를 배웠으니까 주기, 최대, 최소를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됩니다. 이제 함수는 언제나 함수 그래프를 배우면 최대 최소가 나오죠. 그래서 최대 최소를 그려주려면, 구해주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삼각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줄게. 그냥 그리면 그림이 잘 안 나와. 그리고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리면 답이 저절로 나와. 이제 요거 다음 파트가 뭐냐면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이에요. 방정식, 부등식을 풀 때도 그래프를 풉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려도 답이 그래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는 연습을 해줘야 돼.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몇 칸을 자르냐면 네 칸을 자릅니다. 네 칸. 같은 간격으로 네 칸을 자른다. 자, 네 칸을 왜 자르냐면 여기가 0도야.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입니다. Y는 sin X 그래프는 주기가 2파이야. 그래서 한 주기를 그리는 거야. 2파이. 자, 최대값이 1입니다. 생각해봐. 여기가 2파이면 여기가 파이야.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입니다. 2분의 파이는 약 얼마냐면 파이가 3.14니까 2로 나누면 1.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이 1.6 정도 돼. 1.6. 1.6 정도 되니까 1은 요거의 반보다 조금 더 커. 그래서 여기가 1이라고 보는 거야.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1이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실제로 그래프는 이렇게 완만합니다. 그래서 네 칸을 자르는다. 그 다음에 한 칸의 간격보다 훨씬 더 한 반보다 조금 더 크게 잡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 사인의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원점 대칭이 되도록 그려줍니다. 이게 뭐다? y는 sin x의 그래프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처럼 그리세요. y는 sin x, 네 칸을 자른다. 그리고 2파이,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여기는 얼마일까? 2분의 3파이겠죠. 270도. 그리고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sin 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자, 90도까지가 뭐야? 1사분면, 180도까지가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이는 1사분면, 2사분면이 플러스고 3사분면, 4사분면이 마이너스야. 나중에 부호를 따질 때도 굉장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항상 sin 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라. y는 sin x 그래프. 자, 그래프 한번 그려주세요. 저 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게 뭐다? sin x의 그래프다. sin x의 그래프. 자, 주기는 2파이다.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그리고 원점 대칭이다. 그래프는 4칸을 자른다.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려서
4칸을 잘랐으니까 1, 2, 3, 4분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sin x라고 하자. 자, 두 번째, 이제 코사인 x입니다. 자, 원래 코사인 x의 그래프는 코사인이 뭡니까?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래서, 자, 단위원이 있으면, 자, 코사인 세타다.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야, 밑변. 그래서 이게 x축이야. 이게 y축이야. 원점입니다. 자, 동경이 여기 있어. 직각삼각형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이다. 그러면 빗변이 1일 때 단위원이에요. 반지름이 1인 원이면 빗변이 1이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뭐다? 코사인이야. 그래서 이 각이 세타면 코사인 세타 값은 밑변의 길이입니다.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세타야. 그래서 자, 각이 커지면 이렇게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줄어들죠. 요만큼이 코사인 세타야. 각이 더 커졌어. 그러면 밑변은 더 줄어들죠. 이렇게. 그래서 0도일 때는 1이고 각이 커지면 90도까지 커지면 점점 밑변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90도일 때는 0이 되겠죠. 90도가 넘어가. 자, 90도가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값이야. 각이 더 커졌어. 마찬가지로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 값이야.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절대값이 점점 커지죠. 음수이면서.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밑변의 길이가 더 길어지죠. 더 길어집니다. 180도가 되면 마이너스 1이죠. 자 0도일 때 1이고 180도일 때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코사인 값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1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1부터 시작해서 각이 90도까지 커지면 점점 밑변이 줄어들어. 그리고 다시 또 0이 됐다가 밑변의 길이가 점점 늘어나 절대값이 그리고 마이너스 이게 음수죠. 마이너스 1이 점점 늘어서 가장 클 때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게 180도입니다. 그래서 자 어디부터 시작해? 1부터 시작해. 자 밑변의 길이인데 그럼 밑변의 길이를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어떻게 한 거야? 90도 회전시킨 거야. X축을 여기다 놓고 Y축을 여기다 놓은 겁니다. Y축을 여기다 놨죠. 90도 회전시켰죠. 그래서 이제 밑변의 길이가 뭐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는 함수값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밑변의 길이가 함수값이다. 이 밑변의 길이를 이렇게 바꾸려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를 X축을 여기다 두고 Y축을 여기다 두고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이 여기 있어. 동경이. 그럼 밑변의 길이가 이만큼이죠. 그게 뭐가 되는 거야? 함수값이 되는 거야. 이렇게. 0도일 때는 1이죠. 자, 0도일 때는 1이야. 그리고 각이 이만큼 됐으니까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되겠죠. 자, 각이 이만큼이 되면 밑변의 길이가 요거니까 그게 함수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지? 그래서 밑변의 길이가 점점점 줄어들어. 만약 이렇게 들면 더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면 밑변이 더 줄어들어. 그래서 0도일 때 90도죠. 여기가 0도야. 여기가 90도야. 90도일 때 0이 된다. 이 뜻입니다. 90도 회전시킨 거야. X축과 Y축을 90도 회전시켜서 밑변의 길이를 가지고 뭐 한 거야? 함수값을 만든 거죠.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제 각이 여기야. 각이 여기면 어떻게 돼? 밑변의 길이가 이만큼이 되죠. 여기가 X축이니까 밑변의 길이가 이만큼이 되겠네. 각이 이만큼이면 밑변의 길이가 이만큼이 되죠. 270도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파이가 되면 여기가 파이지 참. 파이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똑같은 거야. 이거 90도 회전시킨 겁니다. 이거를. 자,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넘어갔어. 넘어가서 밑변의 길이죠. 마찬가지로 X축 밑변의 길이, X축 밑변의 길이.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가지고 이와 같이 쭉 해주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X축, Y축을 90도 회전시킨 겁니다. 동경의 길이가 여기 있어. 그럼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270도일 때는 다시 0되죠. 그 다음에 또 각이 더 커지면 뭘 가지고 밑변의 길이. 각이 더 커지면 밑변의 길이. 각이 더 커지면 각이 더 커지면 밑변의 길이. 밑변이 점점 커져서 360이 되면 다시 0이 되겠죠. 1이 되겠죠. 1. 여기겠네. 2파이면 1이 되겠지. 이게 코사인의 그래프야. 자, y는 코사인 x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1번. 주기가 얼마니? 주기는 t는 2파입니다. 2번. 최대값이 얼마니? 최대값. 라지 m이라고 하자. 가장 클 때는 1이죠. 최소값은 얼마니? 최소값. 마이너스 1이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자, 세 번째. 대칭성은 뭐니? 뭐에 대한 대칭이니? 자,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 그래프는 뭐에 대한 대칭이다? Y축 대칭입니다. Y축에 대해서 양쪽으로 대칭성을 가져. 그래서 Y축 대칭이다. 3번 Y축 대칭입니다. 이게 뭐다? 코사인 그래프에 대한 특징이야. 자,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몇 칸을 자른다? 네 칸을 자른다. 자, 네 칸을 잘라서 그래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요. 여기 한 칸보다 여기가 두 칸이죠. 하나가. 그거보다 조금 큰 거야. 최대값은. 최소값도 조금 크면 되겠죠. 한 칸보다 조금 더 큰 거야.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사분면을 나누기도 쉽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자, 이게 Y축, 여기가 원점, 이게 X축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그래프는 1에서 시작하는 거야. 자,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를 가지고 방정식,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려야 돼.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려주는 게 정확하다. 그래프만 보면 답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좀 정리를 해주세요.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다.
저 다 됐어요. 이해됐죠? 네. 이게 코사인 x야. 자, 이번에는 탄젠트 x야. 탄젠트 x.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그럼 아까 사인과 코사인과 마찬가지로 분모를 1로 만들어줘야 분모가 1이면 탄젠트 세타는 높이에 해당하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그려줘야 되냐면 접선을 그려줘야 돼. 자, 반지름 1인 단위원이에요. 자, 세타야. 탄젠트 세타. 그런데 밑변을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접선을 그려줘야 돼. 그래야 세타가 이렇게 되면 밑변의 길이, 요 길이가 1이 되죠. 자, 밑변이 1일 때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게 뭐다? 탄젠트 세타 값이야.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접선을 이용했을 때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탄젠트 세타입니다. 자, 만약에 60도다. 그러면 세타 값이 이거겠죠.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높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각이 커지면 접선을 이용한 거니까 높이는 훨씬 더 커집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90도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90도일 때는 평행하게 되죠. 접선하고. 그러니까 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커져서 잴 수가 없다. 그래서 무한대가 나옵니다.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죠. 음수일 땐 높이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270도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여기 있는 y축과 접선이 평행할 때 그때는 막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오른쪽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주기가 파이야. 그래서 y는 탄젠트 x야. 자, 1번. 주기가 얼마니? 자, 주기를 t라고 하면 주기는 파이입니다. 자, 2번. 최대값이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야. 자,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물어보면 최대값은 잴 수가 없죠. 무한대야. 최대값은 무한대. 알 수 없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 수 없다고 해야죠. 최소값도 얼마니? 최소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야. 밑에 거랑 평행하죠.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알 수 없다.
그래서 탄젠트는 최대 최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기가 중요해요. 주기는 파이다. 그 다음에 탄젠트 x는 뭐가 있다? 점근선이 있어요. 점근선. 자, 다시 말하면, 자, 탄젠트 x는 여기죠. 접선을 그어서 접선을 이용한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탄젠트 값이야. 이 높이가 탄젠트 값입니다. 그래서 탄젠트 값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기하급수적으로 쭉 커집니다. 무한대까지. 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작아져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또 왼쪽에서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주기가 파이가 되는데, 이때 뭐가 있다? 탄젠트 x는 점근선이 있어요. 그래프가 어떤 일정한 선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죠. 이와 같은 선을 뭐라고 한다? 점근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탄젠트 x는 점근선이 있다. 점근선. x는, 자, 점근선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그런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에서 2분의 파이 이렇게 넘어가죠. 여기가 0일 때 2분의 파이,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1일 때, 그러니까 n파이에서 2분의 파이만큼 더한 거죠. 그래서 x는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야. 이게 뭐다? 점근선이다. 점근선. 점근선의 그래프. 자,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려라.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리세요. 항상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똑같이 네 칸을 잘라줘. 탄젠트는 이게 0이고 이게 y축, 이게 x축, 마이너스로도 한 칸을 더 잘라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자, 여기가 2파이죠. 여기는 파이죠. 여기는 2분의 파이죠. 여기는 2분의 3파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파이겠죠. 그래서 항상 탄젠트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까지. 자, 요게 한 줄기인 거야. 이렇게 한 줄기. 이렇게 한 줄기고 점근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점근선이 이겁니다. 파이를 주기로 가지고 있죠. 이게 뭐다? 탄젠트 그래프다. 자, 쭉 한번 정리해 주세요. 다 됐어요. 오케이. 자, 이제
그래프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보여줄게요. 지오지브라. 함수, 그게 그래프를 그려주는 프로그램 중에 지오지브라라는 게 있어. 오픈 소스야. 그냥 구글에서 지오지브라 치면 뜹니다.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지오지브라에다가 함수식을 써주면 어떤 그래프든 다 그려줘. 그래서 이제 지오지브라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 이용해가지고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를 그려놓은 거야. 그거를 가지고 한번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함수의 그래프든, 승민이가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지? 이 식에?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오지브라에다가 함수식을 써주면 그래프를 쫙 그려줍니다. 자, 사인 x 그래프 한번 봅시다. 지오지브라. 이게 사인 x 그래프야. 자, 사인 x는 어떻게 그린다고? 빗변분의 높이를 가지고. 자, 이게 단위원입니다. 단위원이니까 반지름이 1인원이야. 사인은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빗변이 1이니까 높이가 사인이죠. 자, 각이 커집니다. 10도야. 10도면 요 직각삼각형의 높이 있죠? 그게 뭐야? 그게 y값이란 얘기야. 그래프의 y값. 각이 더 커졌어. 30도야. 30도일 때 이 높이에 해당하는 게 여기 그래프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더 커졌어. 45도야. 45도에 해당하는 이 높이가 함수값이야. 그래프의 y값입니다. 그러니까 높이를 가지고 뭐 한 거야?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거야. 쭉 커져서 60도야. 60도. 마찬가지야. 요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함수값입니다. 그래서 높이만 가지고 쭉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쭉 커져서 90도야. 90도일 때가 얼마야? 높이가 1이죠. 그래서 1이 되는 거야. 90도일 때 함수값은 1이다. 자, 90도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높이가 더 작아지죠. 이제 1이 됐다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110도일 때 또는 125도, 120도일 때 또는 135도일 때, 이 y값이 함수값이 되는 겁니다. 쭉 커져서 150도일 때,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함수값이 되는 거야. 자, 넘어갔습니다. 180도가 됐을 때, 180도는 어떻게 돼? 높이가 0이죠. 그래서 이거 0이 되는 거야. 자, 180도가 넘어가면, 동경이 180도가 넘어가면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음수가 되죠. 그래서 저 음수가 됩니다. 음수로 내려가죠. 점점, 그렇게 해서 270도일 때, 270도일 때 마이너스 1 나오죠. 자, 270도가 넘어가면 이제 점점 y값이, 절대값이 작아져서 360도가 되면 다시 0 되겠죠. 이게 한 주기야. 이게 반복된다 이 뜻입니다. 다시 이제 0으로 왔으니까 또 한 바퀴 돌면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겠죠. 이게 사인의 그래프야. 승민아, 이해되지? 네. 사인의 그래프. 코사인 한번 봅시다. 코사인 x. 자, 코사인 x입니다. 똑같아요. 아까 사인하고. 자, 0도일 때야.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죠.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밑변의 길이가 코사인이 되는 거야. 이 밑변의 길이를 여기 함수값으로 이렇게 바꾼 거야. 90도로 바꿔, 90도로 올려서. 이게 1이니까 0일 때가 1이다. 이 뜻이죠.
자, 각이 좀씩 커집니다. 그럼 밑변의 길이가 조금 작아지는 거죠. 요 위에 빨간 게 함수값이야. 밑변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점점 각이 커지면 밑변의 길이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야. 점점점 밑변의 길이가 줄어들죠. 각이 보여야지. 45도야. 그럼 밑변의 길이야. 45도일 때 밑변의 길이. 자, 각이 점점점 커지면 밑변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90도가 돼. 그럼 밑변의 길이가 0이 되죠.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가지고 함수값을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90도가 넘어가면 0에서 이제 밑변의 길이가 조금씩 늘어나죠. 근데 음수죠. 쭉 늘어나서 180도가 되면 얼마가 돼? 밑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요 밑변의 길이가 뭐다? 함수값이다. 그래서 아까 개념선에서는 90도 회전시켰지.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 거야. 이거는 여기 있는 밑변의 길이를 이렇게 함수값으로 바꿔줘야 돼. 자, 각이 점점점 커집니다. 커져서 270도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0이 되죠. 밑변의 길이가 0이 되는 거야. 각이 커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360도가 됐어. 360도가 되면 다시 1이 되죠. 그래서 이게 뭐다? 코사인의 그래프야. 주기는 얼마다? 2파이다.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뭐에 대한 대칭이다? Y축 대칭이다. 예, 코사인의 그래프다. 이해됩니까? 승민아 이해되지? 네. 코사인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 거다. 탄젠트 한번 봅시다. 탄젠트 그래프. 탄젠트 그래프는 밑변분의 높이죠. 그래서 접선을 그려서 접선을 이용한 삼각형의 높이가 탄젠트 값입니다. 자, 이게 0도야. 접선을 그렸을 때 높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각이 점점점 커져. 음, 접선을 그렸을 때 높이가 탄젠트 값이야. 점점 커졌죠. 접선을 그렸을 때 높이가 탄젠트 값이야. 그래서 조금 더 빨간 게 더 큰 거야. 자, 45도. 45도일 때가 얼마입니까? 탄젠트가 1이죠. 이때 1값 1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각보다 더 커졌죠. 접선을 이용했을 때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탄젠트 값입니다. 그래서 이제 1이 넘어가, 탄젠트는. 쭉 가면 넘어가죠. 자, 1이 넘어가죠. 넘어가. 자, 넘어가서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죠. 어떻게 하면 작아지냐? 이렇게 하면 작아지네. 자, 이게 이제 90도야. 그럼 무한대로 커지는 거야. 90도가 넘어가면 이제 음수에서 올라옵니다. 각이 음수에서 올라오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탄젠트다. 그래서 탄젠트는 뭐다? 주기가 파이다. 300 쭉 넘어가서 360도 주기가 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맨 앞에 있는 요거의 왼쪽이 이거란 얘기지. 이렇게 생긴다. 어때요? 이해 가지? 네. 오케이. 이게 뭐다? 탄젠트 x의 그래프다.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x의 그래프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냐면 삼각함수에다가 a를 곱하고 x에다가 b를 곱하고 그 다음에 p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삼각함수에서 사인을 가지고 해줄 겁니다. 사인을 가지고 해주면 코사인도 똑같아요. 사인하고. 자, y는 사인 x다. 그러면 y는 a 사인 x는 어떻게 되니? 이 뜻이야. 그 다음에 y는 사인 bx는 어떻게 되니? y는 a 사인 bx는 어떻게 되니? 그 다음에 y는 a의 사인 b에다가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그러면 어떻게 되니? 그래서 제일 복잡한 그래프가 이 그래프야.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한 성질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사인 x의 그래프 기본형이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a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각에다가 b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세 번째 a를 곱하고 b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자, 사인 x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아까 설명했습니다. 몇 칸을 잘라라? 네 칸을 잘라라. 한 칸, 두 칸, 세 칸, 세 칸, 네 칸. 네 칸을 잘라라. y축, x축, 원점. 이렇게. 자, 네 칸을 잘라라. 여기가 얼마다? 2파이다. 여기는 파이다. 2분의 파이다. 2분의 3파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2분의 파이가 두 칸인데, 두 칸이면 얼마야? 3.14를 나누니까 1.6 정도 돼요. 그러면 최대값이 1이니까 1은 한 칸보다 조금 더 높겠죠. 여긴 조금 더 아래겠죠. 요 정도 되겠죠.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인의 그래프는 0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가능하면 정확하게. 이게 사인 x의 그래프야. 자, 이와 같은 그래프를 복사를 하자. 까지만 하고. sin x, a sin x, sin bx, 그 다음에 y는 a의 sin bx. 그래서 이 네 개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기본형의 그래프는 맨 위에 있는 그래프야. 그런데 여기다가 a를 곱했어. a를 곱했다는 얘기는 y 값에다가 a를 곱했다는 얘기죠. y 값에다가 a를 곱하니까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최대값이 a가 됩니다. 1에다가 a 곱하면 a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a가 뭐일 때? 양수일 때. a가 양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까 최대가 1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었는데 앞에다가 a를 곱하면 최대가 a가 되고 최소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주기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여기 있는 a는 y 값에만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이번에는 x에다가 b를 곱했어. x에다가 b를. 자, x에다가 b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y는
사인, 사인 2x의 그래프라고 합시다. y는 사인 2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돼요. 자, 이게 0이고 y축, 이게 x축입니다. 그럼 여기가 x가 파이일 때 2를 곱하니까 2파이가 돼.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면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어. 여기가 파이일 때가 2파이가 파이가 되는 거야. 여기가 2분의 파이일 때 2를 곱하면 파이가 돼.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4분의 파이, 여기는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면 x축으로 2분의 1 축소된 거야.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축소된 거야. 여기가 2면 2분의 1만큼 축소되는 거야. 2를 곱했을 때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고 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기가 파이가 돼요. 다시 말해서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축소된 거다. 그래서 여기를 뭘로 해줘야 돼? 2분의 1만큼 축소를 시켜서 음, 여기가 파이가 되는 거야.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4분의 파이, 여기는 4분의 3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는 sin bx다. x의 개수, x에다가 b를 곱하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b분의 1만큼 축소한 그래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a를 곱하고 b를 곱했다. x에다가 b를 곱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축소되겠죠. 그래서 주기는 파이로 축소됩니다. 그리고 a를 곱했으니까 최대 최소는 여기가 어떻게 돼? a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와 같은 a sin b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떻게 되니? 제일 복잡한 거죠. y는 a에 sin b에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니? 이런 얘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만큼 p, q만큼 평행 이동하면 돼. 그래프를 p, q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여기는 원점이 p, q로 가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똑같이 이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여기가 원점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가 P, Q가 되면 되겠죠. 그럼 원점이 P, Q로 간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원래가 A였는데 Y축으로 Q만큼 올라가니까 A 플러스 Q가 되겠지. 밑에 건 어떻게 될까? 원래가 마이너스 A였는데 Y축으로 Q만큼 올라갔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Q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P 플러스 2분의 P, 파이, P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원점이 P, Q가 된다. 이 뜻이야. 자, 여기 있는 이 그래프, 식도 알아야 되고, 그래프도 알아야 됩니다. 식이 주어지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가 주어지면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다 알아두시고, A가 하는 역할이 뭔지, B가 하는 역할이 뭔지, 그 다음에 P, Q, 평행이동한 값, 알아둬야 됩니다.
저 다 됐어요. 음. 그래프 이해돼? 네.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뭐다? A가 하는 역할. 자, A는 어디에 영향을 미쳐? 최대 최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마이너스 A니까 최대 최소가 바뀌죠. B는 어디에 영향을 미쳐? 주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가 2면 2분의 1만큼 축소된 거야. 여기가 B면 주기가 얼마가 돼? 주기는 B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X의 개수가 B면 주기를 B로 나눠줘야 돼. 물론 양수란 조건이야. B가 양수란 조건. 아니면 절대값을 붙여줘야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A가 양수란 조건입니다. 자,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게 가장 복잡한 그래프니까 그래프의 삼각함수 식이 이렇게 생겼다. 식이 이렇게 생겼어. 자, 삼각함수에서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주기. 주기는 얼마다? B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최대값. 최대값은 얼마다? A 플러스 Q.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A 플러스 Q. 물론 A는 양수일 때야. 양수란 말이 없으면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 돼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그려주면 됩니다. 똑같이. 그래프만 1에서 시작해서 기본형만 다 바뀌는 거지.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 뜻입니다. 자, 삼각함수의 최대 최소 주기를 이용한 거야. y는 a 사인 bx 원래는 여기를 b로 묶고 x 마이너스 p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죠. 그래 평행이동이 이제 금방 아니까. 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자 중요한 게 뭐야? 최대 최소 주기입니다. 최대 최소 값을 알면 치역도 알죠. 치역이 최대 최소죠. 그래서 사인 최대값은 a 플러스 d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d 주기는 b분의 2파이다. 코사인도 똑같죠. 그러면 치역은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죠. 자, 탄젠트는 최대 최소가 없죠. 그럼 당연히 치역도 없겠죠. 실수 전체죠. 그럼 뭐만 중요하다? 주기만 중요합니다. 탄젠트는 원래 주기가 파인데 x의 개수가 b면 b분의 파이 이렇게 됩니다. 승민아 이해됐죠? 네. 음. 자, 그래프 선생님이 금방 설명한 거야. A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A를 곱하면 Y 값이 커지는 거야.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주기는. 그래서 A 마이너스 A. 자, X에다가 B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2분의 1로 축소되는 거야. 그래프가. 그래서 그래프가 2분의 1로 축소되는 거. 자, A를 곱하고 B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최대 최소가 A 마이너스 A가 되고 주기는 B분의 2파이로 축소됩니다. 빨간 게 더 축소됐죠. 그 다음에 자, 사인 bx 플러스 c 그럼 b로 묶으면 x는 x 플러스 b분의 c 그러니까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한 이런 복잡하지. 선생님처럼 쓰는 게 낫지. 그래서 평행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d를 더하면 y축으로 d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y축으로 d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래프 이해 가시죠? 나와 있는 대로 쭉 따라서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게 이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A가 하는 역할, B가 하는 역할, 그 다음에 봐봐. A가 하는 역할, 최대 최소값을 결정하죠. 최대값은 A 플러스 D,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D. B는 뭘 결정해? 주기를 결정합니다. 주기는 B분의 2파이, 탄젠트는 주기는 B분의 파이, 주기를 결정한다.
자, 다음 함수의 치역과 주기 그래프를 그냥 쭉 보고 합시다. 자, y는 sin 2x야. 앞에다 2를 곱했네. 그렇죠? sin 2x니까 여기가 2죠. 여기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음, 최대 최소의 영향을 미치죠. 주기는 변하지 않죠. 자, 코사인 2분의 1x. 여기가 2분의 1이야. 그럼 주기가 2파이였는데 2분의 1이니까 주기가 4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그래프는 주기가 얼마가 된다? 4파이가 되죠. 주기가 4파이가 됩니다. b분의 2파이야. 자, 3번. 자, 마찬가지로 앞에 2가 있어. y축을 2배 확대한 거야. 탄젠트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니까 2배 확대인 거 의미가 없죠. 근데 뭐는 중요해? 이거 주기는 중요하죠. 2분의 1이니까 원래 탄젠트가 파이였는데 x의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얼마가 된다? 주기가 2파이가 된다 이 뜻이야. 승민아 이해 가죠? 되셨죠? 네, 음, 네,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고 최대 최소 주기를 구하라. 자, 3분의 1이니까 최대 최소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3,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자, 2번은 코사인 x에다가 y축으로 2배 확대, 그리고 또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자, 3번 탄젠트 그래프를 2로 묶으면 x-8분의 파이, x축으로 8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리고 주기가 2파이가 되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래프 그리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거를 가지고 하는 거야. 자, y는 3분의 1, 까만 그래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까만 그래프. 까만 그래프. 최대값이 3분의 1, 최소값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죠, 여기. 이렇게. 위에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죠. 최대값 3분의 1, 최소값 마이너스 3분의 1. 주기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이동한 양만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점선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원래가 여기였는데 원점이 그 다음 이거는 여기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됐죠? 이해되죠? 그래서 최대값 3분의 1, 최소값 마이너스 3분의 1, 주기 2파이 이렇게 되죠. 자, 2번. y는 2 코사인 x 플러스 1, 코사인 x의 2배를 한 거야. 코사인 x의 2배를 한 거니까, 2배를 한 거니까, 원래는 2, 그 다음에 2배를 하면 마이너스 2였죠. 그거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y축으로 1만큼 올린 겁니다. y축으로 1만큼 올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는 변하지 않죠. 주기는 2파이죠. 0에서 2파이. 근데 최대값은 여기는 2하고 2를 더한 거 3이 최대값 마이너스에서 1 더한 거 마이너스 1이 최소값 이렇게 돼요. 승민아 이해됩니까? 네, 음, 자,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어요? 삼각함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y는 탄젠트 2x-4분의 파이. 원전에 2로 묶어주는 거야. x의 개수로 묶어주면 x-8분의 파이죠. x축으로 8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뭐를? 탄젠트 2x를. 근데 이제 탄젠트 2x는 주기가 2파이, 주기가 얼마야? 2분의 파이죠. 원래 파이였는데 앞에 2가 있으니까 2분의 파이가 되죠. 그래서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된다.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파이, 여기가 8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8분의 파이, 8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주기가 얼마가 된다? 여기서까지가 8분의 4파이니까 2분의 파이죠. 그래서 주기가 2분의 파이다. x축을 얼만큼? 8분의 파이만큼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옮긴 겁니다. x축으로 8분의 파이만큼. 원점을 지났던 그래프가 8분의 파이를 지나게 되죠. 그래서 8분의 파이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렇게 그려주는 게 좋아. 예를 들면, 특히 평행이동을 할 때, 자, 평행이동을 할 때는 뭐 사인을 예를 하나 들어보자. 자, 4칸. 1보다 조금 크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게,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원점, y축, x축, 이렇게 됩니다. 자, 사인의 그래프다. 그럼 사인의 그래프 이렇게 생기겠죠. 음. 자, 이게 y는 사인의 그래프인데 y는 사인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왔네.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이 그래프를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원점이 얼로 가? 원점이 6분의 파이로 가겠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다 옮기는 거야. 6분의 파이만큼씩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려줘도 돼. 그래서 여기가 6분의 파이다 이렇게 그려줘도 돼. 근데 이렇게 그리지 않고 어떤 방법도 있냐면 자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면 그래프를 그리기가 힘들어. 그럴 때는 축을 옮기는 거야. 여기는 y축을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움직여. y축을. y축을 6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움직여. 왼쪽으로 움직이면 이게 결국 그래프가 6분의 8만큼 오른쪽으로 간 꼴이 되잖아. 그래서 축을 옮겨주면 그래프를 훨씬 더 편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프를 그냥 그려놓고 축을 옮겨. 6분의 8만큼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축을 왼쪽으로 6분의 8만큼 옮겨주면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죠.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킬 때는
축으로 옮겨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기야, 주기. 이 앞에 주기가 2면 2분의 1로 축소한 겁니다. 2분의 1이면 2분의 1로 확대한 거야. X축 방향으로. 그래서 B분의 파이입니다. 자, 승민아 이해되죠? 음, 네. 똑같습니다. 한번 풀어보세요. 최대 최소 주기니까 그래프 그리고 최대 최소 주기를 그리면 되는데 그래프는 똑같이 그려. 아까 선생님이 그렸던 기본형 똑같이 그리고 최대 최소값 그 다음에 원점을 바꿔줘. 탄젠트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는 거 아니? 어떤 거 몇 번? 탄젠트예요, 3번. 탄젠트는 최대 최소값 없죠. 주기만 구하면 되지. 아, 그럼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없다 그래야지. 알 수 음, 없다, 정확하게는. 이건 최대 최소는 알 수 없다. 그럼 주기만 구하면 되죠? 주기는 3분의 파이다, 이렇게. 이거는 최대값 얼마야? 최대 3이죠? 네, 최소값 마이너스 3이죠? 주기는 네, 이게 2니까 2분의 2 파이, 파이죠? 이거는 최대값 1이죠? 1에다가 1 더했으니까 2겠죠? 최소값 마이너스 1에다가 1 더했으니까 0이겠죠? 그 다음 주기는 이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분의 2파이니까 4파이겠죠?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하란 얘기야. 그래프는 뭐 정확하게 저기에 맞춰서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떤 그래프를 하든지 간에 어떤 그래프를 하든지 간에 그냥 아까 기본형 보여줬죠? 기본형의 그래프를 그대로 이용해서 그리세요. 그래서 몇 칸 잘라? 네 칸 잘라야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 다음에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1, 그리고 원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재주는 거야.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이번에는 여기가 4파이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2파이면 되겠죠? 주기가 4파이가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1, y축으로 이걸 1만큼 올렸으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0이 되는 거지? 여기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좀 되겠지? 이해됐니?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렇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도 기본형의 그래프. 네 칸 잘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잘라. 그 다음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원래 원점,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 여기가 2파이, 주기가. 근데 뭘로 변했어? 여기가 2니까 주기가 파이로 변했죠? 여기가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죠? 그럼 이제 이 3하고 2는 해결한 거야. 그 다음 이걸 2로 묶으면 어떻게 돼? 여기 있는 걸 2로 묶으면 x 플러스 4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 코사인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자, 이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시키려면 여기 있는 축을, 여기 있는 축을 4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되지. 이걸 y축으로 잡으면 되죠. 이해 가니? 그럼 그래프가 왼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꼴이 되지. 아,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4분의 파이면 여기겠네. 이렇게. 여기를 y축으로 잡으면 되지.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겠지. 이렇게 돼요. 괜찮죠? 여기에 2분의 파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씩 여기를 옮겨줘야 돼. 여기를.
4분의 파이만큼씩 옮겨주면 된다. 옮겨줬으니까 원래 파이였는데 4분의 3파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탄젠트 그래프. 주기가 어떻게 돼? 원래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탄젠트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뭐 이건 의미 없죠. 여기가 3인 게 중요하죠. 3분의 파이야, 3분의 파이. 이게 원래가 원점이었는데 3분의 파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여기가 6분의 파이 이렇게 되지. 그래 3분의 파이 나오죠? 주기가. 3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만큼 이거를 오른쪽으로 옮겨야 돼. 이게 y축이야. x축.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니까 6분의 파이만큼 축으로 옮기면 되지. 이걸 y축으로 옮기면 6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간 꼴이나 똑같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죠? 네. 그럼 여기는 3분의 파이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오케이죠? 축을 옮겨주면 되는구나. 됐어? 네. 여기까지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갈 건데, 일단 숙제는 계산력으로 낼게요. 계산력으로 낼 건데, 승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네. 해설지를 보내줄 거니까, 그냥 하면 안 됩니다. 풀고, 채점하고, 그 다음에 틀린 거 다시 한번 보고 질문할 거 체크해서 올리세요.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게. 알겠죠? 자, 여기 네. 주기함수, 주기함수. 오늘 배운 거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요거 숙제입니다. 2-2-1. 첫 번째 그래프. 오케이죠?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